누가 굶기는 것도 아닌데 자꾸 이상한 걸 먹고 토하는 고양이들이 있습니다. 비닐이나 상자, 고무 같은 것을 뜯기도 하고 머리카락을 주워 먹기도 해요. 코로나 이후로 마스크 끈도 정말 많이 먹었고요. 쥐돌이 머리나 장난감 깃털 같은 스테디셀러도 있습니다. 특히 다들 위험하다고 알고 계시는 선형이물, 즉 실이나 끈을 먹기도 하는데요. 고양이들이 이런 것들을 먹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냥 그게 좋아서입니다. 어이없죠? 그냥 심심해서 그러기도 하는데 토해놓은 이물을 보고 엄청 놀라서 열심히 똥을 뒤지는 우리 마음이 정말 타들어가죠. 근데 고양이들은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계속 먹으니까요. 어떤 고양이들은 속이 정말 불편해서 먹기도 하고요. 또 어떤 고양이들은 정말 식사하듯이 굳이 찾아다니면서 그걸 먹고 토하기도 해요. 이런 경우는 섭식장애나 충동조절장애, 그리고 강박 같은 정신적인 문제까지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것도 좀 먹을 수 있지, 어차피 토하고 똥으로 다 나오는데 뭐가 문제야? 할 수도 있는데, 다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게 잘못하면 장이 막히거나 장이 찢어져서 수술해야 되는 상황도 오고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양이가 혹시 뭐 먹을까 봐서 진짜 열심히 부지런히 치우는데도 어떻게든 자꾸 먹고 고양이들이 토하는 것 때문에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보시면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알게 되실 겁니다. 철저히 치우는 겁니다. 조금만 마음을 놓으면 귀신같이 먹기 때문에 절대 방심하면 안 돼요. 그냥 단지 그 소재를 씹는 느낌이 좀 좋아서 그렇게 하는 고양이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그냥 저희가 열심히 치우는 것만으로도 해결이 되기 때문에 가장 쉬운 방법이기도 합니다. 먹을 것을 좀 넉넉히 줘보는 겁니다. 우리가 사료를 충분히 주고 있는데도 어떤 고양이들은 정말 쪼들린다고 느끼기도 하거든요. 어렸을 때 좀 굶주렸거나 갑자기 어미랑 떨어져서 젖을 뗐거나 성장기에 유독 체구가 컸던 고양이들, 이런 친구들이 그럴 수 있어요. 아니면 사료 양은 충분한데 식사 기회가 하루에 두세 번밖에 없는 이런 고양이들도 그럴 수 있거든요. 제한급식을 하고 계시다면 하루 6회 이상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줘보세요. 새벽 시간까지 포함해서 6번이거든요. 특히 새벽 4, 5시 에는 애들이 활동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꼭 사료가 있어야 되고요. 만약 그걸로도 안 되면 사료의 양을 좀 더 늘려보세요. 살이 좀 찔까봐 걱정되시죠? 하지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꾸 배를 째는 것보다는 차라리 비만이 낫다, 살이 좀 찌더라도 넉넉히 주시면 좀 해결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번 시도해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마리가 한 곳에 살고 있다, 그러면 각자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는 느낌을 줘야 되거든요. 우선 사료 그릇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경쟁을 하게 만들고 더 쪼들린다고 느끼게 만들어요. 그래서 서로 보이지 않는 장소로 밥그릇을 옮기시고요. 식사 시간만이라도 서로 격리해서 각자 편하게 먹게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속이 불편한지 확인을 좀 해봐야 됩니다. 자꾸 뭔가를 핥고 뜯고 씹고 먹는 고양이들이 알고 보니 소화기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위장관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다른 소화기 증상도 같이 있다면 위장관 약을 처방받아서 먹여보시면 나아지기도 해요. 그래도 안 되면 정신적인 문제를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보호자님이 없을 때만 이물을 뜯고 토해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분리불안일 수도 있고요. 이물 뜯어먹는 것 때문에 원체 많이 혼났다, 그러면 안 계실 때 몰래 해요. 근데 그냥 뜯고 씹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굳이 그걸 찾아다니면서 식사하듯이 먹는 고양이들이 있어요. 아무리 숨겨도 어떻게든 기회만 있으면 그걸 찾아서 먹는 고양이들, 이런 고양이들은 섭식장애 또는 강박까지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지켜야 될 포인트는 이런 것들을 먹는 기회 자체를 철저히 차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양이가 노리는 물건들 있죠. 이런 것들을 완전히 치우거나 공간을 차단을 시켜야 돼요. 왜냐면 뜯어먹는 순간 도파민이 분비가 돼요. 그래서 그 행동이 스스로 강화되거든요. 이런 고양이들은 특히나 식사 기회를 많이 늘려주고, 그리고 포만감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료량을 좀 늘려주거나 섬유소가 높은 사료를 주고 이빨 간식 같은 씹을거리를 많이 주시면 좋아요. 자꾸 먹는 물건에다가 맨솔에담을 발라서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계속하면 효과가 좀 떨어지기도 하고 집안이 맨솔에담 냄새로 가득 차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쓰기는 좀 어려운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한 번 정도는 시도해 보셔도 좋아요. 그리고 절대 혼내고 벌을 줘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두려움과 불안이 증가해서 공격성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보호자님이 안 계실 때 더 심하게 그런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분석해 보면 알고 보니 다른 문제까지도 같이 갖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같이 사는 고양이랑 사이가 안 좋다든지 뭔가 행동을 제지당하거나 기본적인 케어를 해주려고 할 때 심하게 예민해지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고양이들은 약물 치료를 병행해야 됩니다. 세로토닌 농도를 높임으로써 충동을 조절할 수 있게 도와줘야 돼요. 이렇게 세로토닌 농도를 높이는 약물들은 미친 듯한 식욕을 억제해주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약물 치료가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도 바로 끊어서는 안 되고 3개월 이상은 유지를 해보고 서서히 줄여봐야 하는데요. 어떤 고양이들은 평생 약을 먹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완치보다는 이물을 뜯어먹고 토하는 일이 발생하는 횟수를 줄이고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되는 것이 목표일 수 있습니다. 사람 음식을 자꾸 먹는 고양이들이 있어요. 잠깐 올려뒀더니 그 사이에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정말 많은데요. 사람 음식도 다른 이물들과 마찬가지로 거의 노이로제 걸린 것처럼 철저히 치우셔야 됩니다. 혹시 우리가 음식을 먹고 있는데 자꾸 와서 끼어들고 먹으려고 한다면 혼내지 마시고요. 무표정으로 무관심하게 계속 밀어내세요. 근데 그래도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식사 시간만이라도 격리를 좀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기회를 안 주시는 게 좋아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포인트는 철저히 치우고 차단하기, 사료를 더 넉넉하게 여러 번 먹을 수 있게 해주기, 자꾸 먹는 이물질에 대해서 불쾌감을 들게 만들기, 신체적인 질환 또는 정신적인 질환일 수도 있으니 병원에서 진료 받아보기. 특히 정신적인 질환은 환경적인 부분도 봐야 되고 행동 교정도 해야 되고 약물 치료까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합적인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행동학 진료에 대해서 경험이 좀 많고 고양이를 잘 아는 수의사한테 꼭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오셔도 괜찮습니다. 대부분 여기까지 영상을 잘 안 보시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은 제 영상을 정말 많이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계속해서 영상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고양이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더 좋은 영상 만들어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